도시락 폭탄의 주인공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윤봉길 의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11시 45분경 한인애국단의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천황생일 및 송오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의 고위장성과 관리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고 의거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의거로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력을 되찾았고 당시 일본과 대립하고 있던 중국 국민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윤봉길 의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첫째, 왜 하필 도시락과 물병 폭탄이었나?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던진 것은 물병 폭탄이었습니다. 도시락 폭탄은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둔 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과 물병 폭탄을 들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기념식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이 도시락과 물병, 일장기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장에 들어가기 전 일본군의 신체 검사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폭탄의 위력은? 물병 폭탄은 알루미늄 재질이었고 안에는 화약이 가득했습니다. 폭탄이 터지자 알루미늄은 크고 작은 파편이 되어 강력한 살상무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측 보도에 따르면 사령대에는 지름이 1m에 달하는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폭탄 가까이에 있었던 일본 거류민 난장 가와바다는 복부 상처로 내장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폭탄의 위력은 막강했습니다. 셋째, 폭탄을 맞은 일본인은 누구였나?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잘나가는 고위장성과 관리들이었습니다. 시라카와 요시노리, 우에가 겐키치, 노무다 기치사부로, 시게미스 마모루 등입니다. 특히 시게미스 마모루는 외무 대신이 되어 태평양 전쟁 패배 이후 미국 미조리함에서 발을 절뚝이며 걸어가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발을 절뚝인 이유는 윤봉길 의거 당시 상처가 깊어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의거 뒤 일본의 반응은? 윤봉길은 의거 직후에 주변의 일본인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주먹과 군홧발이 쏟아졌고 윤봉길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윤봉길의 의거를 폄훼했습니다. 광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미쳐 날뛰었다는 뜻입니다. 죽거나 다친 고위 장성과 관리들 그리고 그 가족을 동정하는 기사도 내보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낸 위문을 언급하며 자신을 피해자처럼 둔갑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벌인 침략과 전쟁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은 사건의 주모자를 어떻게 알았나? 일본은 의거 직후 윤봉길을 곧바로 체포하여 조사와 신문을 벌였지만 주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한인들이 체포되어 수모를 당했습니다. 체포된 인물 중에는 안창호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군은 자신이 주모자임을 밝혀 한인들의 피해를 막으려 했습니다. 김군은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의거를 계획한 사람이 본인이라 밝혔고 다른 한인들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구의 편지는 일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윤봉길 의사의 최후는? 윤봉길 의사는 사건이 벌어진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32년 12월 19일 오전 7시 가나자와시 교회 육군 장업장에서 총살당했습니다. 한 일본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윤봉길 의사의 최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윤봉길은 형장에 도착하여 헌병의 총에 둘러싸여 수갑이 채워져 형복을 입은 채 차에서 끌어내려졌다. 윤봉길은 이미 초탈한 듯 침착함을 보이며 유유한 발걸음으로 걸어나갔지만 마음속은 회한의 생각이 들어서인지 낙담하는 것처럼 보였다. 경찰관에 할 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가볍게 끄덕거리며 눈이 가려지는 것을 받아들였다. 쏴라는 명령과 함께 윤봉길은 최후를 맞이하였다. 25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윤봉길 의사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와우. 끝.